타석 사상으로 본 유교, 대학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감우운, 의감우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감우운이란 은나라를 골 삼아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경에 나온 말로 대학에 옮긴 것입니다. 은나라가 서산에 지는 해처럼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고 주나라 문왕이 그의 아들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주나라는 은나라를 거울 삼아 스스로를 경계함으로써 은나라의 전체를 밟지 말자는 가르침입니다. 유영모는 1960년 6월 15일에 의감우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를 썼습니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이승만을 거울 삼아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이는 누구나 의감우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는 폭군 거리 망치고 은나라는 폭군 주가 망쳤습니다. 그래서 하걸은주라면 중국 역사의 폭군의 표본처럼 되었습니다.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탕이 걸을 치고 세운 나라입니다. 탕이 혁명에 나섰을 때의 정황을 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탕왕이 한번 일어나 나라를 평정하려 할 때 갈날에서부터 시작했다. 온 천하가 그를 믿고 동쪽을 향해 진군하면 서쪽의 무리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해 진군하면 북쪽의 무리들이 원망하며 왜 우리들만 뒤로 미루시는가 이렇게 말했다. 민중들의 기대란 오랜 가뭄의 구름이 피오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탕은 어진 이윤을 재상으로 삼아 보인케 하니 탕의 덕이 새 짐승에까지 미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은나라가 주의 해인망덕으로 멸망했습니다. 은나라의 주는 경국지색의 달기라는 여인에 빠져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달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왕이 혁명에 성공한 뒤에 달기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맡은 망나니가 달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달기의 목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칼잡은 망나니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달기와 원수지간인 은나라 왕자 응교로 하여금 참석해 했습니다. 달기의 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달기의 악취미가 은나라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주왕과 달기의 악취미는 이러했습니다. 술로 채운 연못을 만들고 고기는 구워 나무숲까지마다 걸어 놓았습니다. 이른바 주지육림입니다. 거기에 음란한 음악을 연주케 하고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주흥이 절정에 이를 때면 모든 신하들과 궁녀들 하여금 입은 옷을 몽땅 벗게 하여 남자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을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달아나고 남자들은 뒤쫓아서 붙잡느라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취미 취자가 달아나는 것을 붙잡는다는 회의문자가 된 것도 여기서 유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평이 높아지자 불평하는 백성을 붙잡아 포락의 형으로 불태워 주겠습니다. 사람이 생으로 타 죽는 소리를 듣고 쾌감을 느꼈다니 얼마나 잔혹한 진성인가. 사람은 비도덕적인 악취미를 가지면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을 진중이라 한다. 사람들은 괴상한 취미를 진중하는데 이것이 탈이다. 진미라 해서 70살 늙은이가 괴상한 취미를 찾는다. 어지간히 맛을 다 보았을 터인데도 그 모양이다. 사람들은 8가지 진미가 있다고 말한다. 주는 왕자 비간을 비롯하여 충간하는 충신들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충신을 죽여
그 몸으로 육젓을 담그고 육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탕이 거를 내치고 무왕이 줄을 쳤다는데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왕이 말했습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인을 해치는 자는 일로 몹쓸 놈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는 일로 모진 놈이라 합니다. 못된 놈은 한 사내라 합니다. 한 사내인 줄을 죽였다고 들었지 임금을 죽였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 일을 맡을 사람을 우리가 뽑는 민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금연에 얽매이지 말고 지인용을 갖춘 군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지인용을 다 갖추지 못했으면 과욕의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의감우의, 의감오박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 위에는 걸주 시대가 사라지지 않는 곳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진 임금도 싫은데 모진 임금 밑에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암울하겠는가. 임금이 있는 나라에서 부귀하게 살겠는가, 임금이 없는 나라에서 빈천하게 살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베토벤이 괴테를 찾았습니다. 베토벤은 괴테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함께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거리를 산책하던 중에 저쪽에서 귀족들이 탄 마차가 왔습니다. 괴테는 그 마차 앞으로 나아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베토벤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토벤은 괴테를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을 귀하게 보지 않았던 베토벤은 민주시민의 자격은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 수 있을 때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알고 대통령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참된 민주시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